할까 내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몇 페이지 펴시냐면 지난주에 무효 여기까지 공부했죠? 페이지 142쪽 142쪽 142쪽인데 어디 하냐면 법률행위는 형제간이 사형제라고 그랬죠? 근데 사형제 중에서 자기는 몇 형제인가 생각해봐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여기 불확정적 유효 보이나요? 그래서 여기 이 불확정적 유효 여기 배울 거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 이해하셨나?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 여기도 출발점이 역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는 뭘 배우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매매를 배워. 매매나 유언, 이혼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그걸 총칭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률 행위라고 배운다고. 법률 행위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매매계약이나 유언 등을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행위라고 했다. 두 번째는 그 법률행위 속에는 세 가지 사실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하는 사람, 의사표시 하는 사람, 목표와 목적은 같나? 여러분들은 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목적이야, 목표야? 목적이야? 같아?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목표야. 그런데 그 목표가 따라서 실행되었다. 그걸 목적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것도 모르고 사는 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격증 취득하고 싶다 이게 목표라고. 근데 막연히 그 목표가 여러분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실행해 왔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목적. 그래서 목적도 똑같은 거야. 따로 실행된 것.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도가 실행된 것을 목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의도를 의사표시, 표시를 목적. 그래서 당사자의 의도가 따라서 해본다. 의도가 표시된 것.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순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의사표시가 곧 무엇이 되는 거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당사자의 이제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다 같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효력 요건이 이게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잘못되면 따른다. 무효, 취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설득돼? 그럼 여기서 당사자의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할 텐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다 같이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취소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그러면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라는 얘기는 취소하기 전에는 무효, 유효. 예? 그러지. 취소하기 전에는 여기라는 거야. 취소하기 전에는. 지금 개념이 들어왔나?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발전돼 있잖아. 벌써 깜짝 놀래지 뭐. 처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사슴눈이었어. 사슴눈 아시지? 사슴눈이 어떤 눈이냐면 술 취한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막걸리 한 5병 먹고 봤을 때 그런 눈은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슴눈이 깜짝깜짝 놀라는 눈 알지? 강사들 눈에 봤을 때는 아름다워 확 펴고 싶어. 그게 사슴눈이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어느새 변해왔다고 자꾸. 그러니까 출발점이 항상 우리의 출발점은 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목표와 목적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건 실행된 것, 다 같이 의사표시한 것. 이게 목적이 된다. 의사표시한 것이 반사유적 행위면 무효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 군데에서 생기는데 그 취소는 일단 제한 능력자가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뿌리를 이렇게 봐야 돼. 당사자에서 생겼구나. 그럼 또 목적에서도 취소 사유 있겠어, 없겠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목적에서 취소 사유 있냐 보니까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취소 사유 봤더니 다 같이 비통 착사강, 유무 취취취. 그러니까 여기에 취소 사유가 있잖아, 지금 취소 사유가. 그래서 취소 사유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원래 취소가 생기는 사실은 세 군데에서 생겨야 하나. 민법은 세 군데 다 해서 두 군데에서만. 당사자에서 한 군데 생겼고 의사표시에서 생겼다는 거야. 목적에서는 취소 사유가 없다 아셔야 돼. 목적에서는. 그리고 당사자에서도 구체적으로 다 같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개념은 들어왔나?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지. 근데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여기다 그 말이야. 불확정적 유효. 그러면 불확정적 유효에는 어디? 금방 했어. 불확정적 유효가 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었어? 사유 몇 가지? 네 가지? 또 8가지라고 또 네 가지? 다 같이 제착사강. 처음 오신 분들은 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따라서 해. 여기 오면 다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착사강. 두 번 시작. 그래서 그렇지.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 욕이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럼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한다는 말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는 의사표시를 취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유효가 무효로 바뀌었으므로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그럼 변했으면 소급효 있다 이렇게. 소급효 다 이제 변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변해. 소급해서.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 소급해서 무효. 가만히 계시지 말고 에듀윌파들 잘 들어. 에듀윌 그 언급할 것도 없어. 그런 것들 뭐 우리가 벌써 우리 밑에 있어. 그 에듀윌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고. 서태지가 제일 잘해.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해. 서태지 그 발해의 꿈을 꾼다라. 얼마나 멋있는 노래를 만들어 이렇게 발해의 꿈. 그래서 취소하면 이게 무효가 되고 이걸 확정적으로 유효로 한다는 말을 뭐라고? 취인. 이제 그거 배우려고 한다 하시면 돼. 자, 교재 보자. 142쪽 봤더니 142쪽 봤더니 한번 읽어본다. 법률행위의 취소. 근데 취소란 건 뭐라고 쓰여 있단 말이야? 취소란 이런 거예요. 불완전한 행위의 효력을 막 만들어냈다고.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 일단 유효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로 한다는 말 이렇게 쓰여 있어. 거기 보면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자, 읽어본다. 다 같이 시작.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려 하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라. 그냥 거기다가 일단 유효 밑줄 그으셔봐. 일단 유효. 이제 밑줄 그었죠? 일단 유효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바꿔야 돼. 일단 유효를 불확정적 유효. 여기까지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제 143페이지에 봤더니 위에 취소의 의미에 뭐 본래 의미의 취소 그리고는 뭐라고 되냐면 다 같이 협의의 취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넓은 의미의 또는 좁은 의미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항상 본질적인 본래의 취소를 배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항상 좁은 의미의 취소 이렇게 배운다고.
협의의 취소를 배워. 그러면 자 거기에 보지도 말고 이제 밑에 봤더니 3번에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 나오죠. 철회는 그냥 써버려. 거기다가 철회에다가 지금부터 무효로 한다. 이것이 철회야. 철회는 무슨 뜻이라고? 지금부터 무효로 한다. 해제는 자 메모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킨다. 이것이 해제.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나중에 해제와 취소를 구별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 취소는 계약만 놓고 본다면 계약의 효력을 이렇게 무효로 만드는 것이야. 무효로. 근데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없애버려. 소급해서 없애버리자 할 때 쓰는 말을 해제.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해제는 너와 나의 관계가 그냥 싹 끝나버린 거예요.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졌어. 무가 돼버린 거야. 없어졌어. 부존재. 근데 취소는 부존재여 무효로 남아있어. 그 차이다 아시면 돼. 이렇게. 다음에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 다시 해제는 없애버렸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취소는 없애버린 거예요. 무효로 남아있는 거예요. 즉 뭔 얘기냐면 여기서 듣고 해제하면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중에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길 수 없어. 여기는. 근데 취소하면 무효로 남아있으니까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그 차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털을 잡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눈으로 봤더니 이런 게 이거 구조도가 설득이 되겠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하고 무효로 남아있는 것은 다르다니까. 그것을 구별해 놓으면 돼. 그러면 해제해버리면 무효로 남아있어. 싹 깨끗이 없어진 거야. 존재 자체가 없어. 법률행위 존재 자체가. 근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한 장 넘겼더니 145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145페이지로 갔더니 맨 밑에 2번을 한번 보셔. 먼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자 법률행위를 시작.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는 추인할 수. 그 말이 뭔 얘기냐면 요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 행위를 이렇게 추인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야. 요 행위를 취소하면 이 행위를 이렇게 추인할 수는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효력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를 목적어를 잘 봐야 되죠. 예를 들면 갑을간에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가 10월 20일 날 갑이 제착 4강 여기서 했어. 제착 4강 10월 20일 날. 그러면 이 매매를 나중에 10월 20일이 아닌 11월 20일 날 이렇게 갑이 취소해버리면 여기서부터 무효가 되었으니까 요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목적어를 봐. 다시 잘 봐. 2번 잘 읽어본다.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시작. 거기다가 사선을 그어보셔. 이렇게. 거기다 사선을 그어보시라고. 자, 정리해보자. 어디 실력이 되는지 한번 보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추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아, 틀려? 응? 그럼 여기서 봐,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면 이게 목적어가 취소의 대상이 여기야, 이게. 취소의 대상이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앞에. 서브젝트. 그러면 추인의 대상도 있어야 되겠지? 추인의 대상은 여기서 문맥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이것이야.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다시 추인 넣을 수는 없다. 동의해?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 넣을 수는 있다. 그걸 구별하시라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는 있다. 설득돼? 즉 뭔 얘기냐면 이것을 이 행위를 취소했으면 이 행위를 추인할 수는 없다. 이 행위를 추인하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나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한다. 누구를? 유. 이게 목적어 앞에 나와 있잖아, 지금. 여기는 아이가 생략돼 있어. 취소의 주체가 생략돼 있다고, 이게. 추인의 주체도 있고. 그래서 취소는 취소권자가 하겠지. 추인도 취소권자가 하겠지. 그러면 그 행위를 취소하면 추인할 수는 없다. 자, 읽어보자고. 자. 2번. 법률 행위를 취소하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를 이렇게 가로를 해보셔,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므로를 빨리 가로해. 가만히 계시지 말고 공부도 못하면서. 자, 그러면 그걸 빼고 나온단 말이야, 이제. 자, 읽어본다. 자, 같이 시작.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이해하셨어? 자,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이 행위를 취소하면 이 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없다. 만들어 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이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하고 이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못하고 목적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나? 아, 이 새끼야 빨리 진도 나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데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라. 자, 정리해보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면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이렇게. 옳지. 됐네. 됐어. 참 힘들어. 또 눈을 흘기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또 설명하라는 거야, 나한테. 자, 페이지 다시 간다. 143페이지에 이제 권리가 나오면 권리 나오면 권리는 몇 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권리는 10단계. 권리는 몇 단계? 권리 나오면 10단계, 이렇게 10단계. 자, 여러분들 책에 143페이지에 2번 취소권 나오지? 그 오른쪽에 메모 오셔. 취소권 오른쪽에다가. 143페이지 2번 취소권자 보이지? 그 오른쪽에다 메모 오시라고. 그 오른쪽. 지금 이렇게 쓴다. 취소권 이렇게 쓰여 있어. 1번 개념. 1번 조그맣게 써.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것을 정리해보자고. 개념. 1번. 이제 권리가 나오면 권리의 발생 원인을 물어봐. 권리의 발생 원인. 그래서 우리는 재산권의 발생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었냐면 2가지. 다 같이 법률행위, 법률 규정. 맨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생긴다고. 그래서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 하나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냐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냐. 만약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이 생겼다면 그 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이렇게 공부해 줘야 돼 이제는 점점. 근데 취소권은 법률 행위로 생겨 법률 규정에서 생겨 취소권은. 법률 야 너고 나고 취소권 하나 만들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140조에서 생겨 법률의 규정에서. 어디서 생긴다? 다시 한다.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서 생긴다. 이해하셨지? 계약으로는 안 생겨.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생긴다고.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은 두 가지인데 취소권은 어디서 생겨? 밑에 나오잖아. 140조. 한번 읽어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시작. 제한 능력. 제 동그라미 저 빨간 것으로 제한 능력자의 제. 아까 제한 능력자의 제 봤어 안 봤어요? 여기서 이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걸 생각해 줘야 되고 제한 능력자의 제 이런 거. 생각나? 아 여기 이거 당사자에서 아 이것도 맨날 잊어먹냐고 저거. 또 수강료 올려야 될 사람 또 생겼네 이거.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 또 어디에서? 밑에 착사 강의잖아. 여기 의사표시에서 생긴다 이런 것이야. 계속 읽는다. 다 같이 제한 능력자. 제자 동그라미 첫째 빨간 것으로. 그 빨간 것 하나씩 사와. 모나미 볼펜 하나만 갖고 다니지 말고 형광펜 이쁜 거 하나 사오라고. 펜 샤프 연필 하나 갖다가 그것만 칠했다가 쿡쿡쿡쿡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 착 동그라미 쳐. 착. 그 다음에 이제 어디다가 동그라미 쳐야 되겠어? 사강 동그라미. 자, 그 대리인 이제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또는에다 동그라미 쳐. 또는. 또는 승계인 많이 동그라미 쳐봐. 많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취소권이라는 권리는 계약에서 생긴다고 법률 규정에서 생긴다고.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취소권의 법률 규정. 두 번째는 권리의 종류를 물어본다고. 그래서 권리의 종류를 물어볼 때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없애버림으로 그런 걸 형성권이라고 불러. 다시 한번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하거나 소멸케 하는 자격을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취소권은 취소권자가 없어 무효로 하자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 상대방이 동의 있어야 돼. 동의 없어도 돼. 동의 없어도 법률 관계를 형성케 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그래. 다 같이 동의 없이도 일방적인 말 한마디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 여기서 취소라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형성권. 그래서 취소권의 종류는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야 이렇게. 취소권의 종류는 형성권. 이렇게 쏘나 형성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배우는 재산권은 재산권의 특징이 재산권 우리가 배우는 다 물권, 채권, 형성권 이런 재산권은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앞으로 나오는 권리 나오잖아. 전부 재산권이야 이런 게. 무슨 권? 재산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권리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재산권은 팔아먹을 수가 있어. 양도할 수 있다고. 재산권은. 그 다음에 재산권자가 죽으면 끝나는 거요. 상속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재산권을 갖고 있어야지. 재산권 갖고 있어도 딸은 잘 안 주잖아.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응? 그래서 딸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권 안 남겨주려고 하면 나는 자식 아니요 물어봐. 상속. 그 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어. 다시 양상대포. 이렇게 탁 외워줘야 돼. 재산권만 나오면. 그럼 이제 이런 거다. 취소권도 포기할 수 있어 없어? 따른다. 포기가 추인이다. 취소권의 포기가 추인이야 이런 게. 그래서 권리는 포기할 수 있다. 다시 한다. 권리는. 여러분들 여기 남들 자격증 취득해서
너는 못하냐 임마. 너도 한번 가봐라 해서 온 사람들은 집에서 전투력을 가지고 왔어야 돼. 여기에. 야, 씨, 나도 자격증 하나 취득해야지. 옆에 있는 해숙이 엄마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해야지. 그런 전투력을 갖고 왔어야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네도 뭔가 하나 해. 그렇게 해서 왔다면 공부하기 싫거든 잘. 그러니까 전투력을 갖고 해야 돼. 다시 한번 권리는 양상대포. 두 번 시작. 그럼 시험이 취소권은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오해버려야 돼. 권리가. 다시 한번 취소권도 상속이 가능하다.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오라고 이렇게. 그러면 양상대포 못 오는 것이 없어. 이렇게 권리가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게 내버린다고 이렇게. 취소권도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렇게 외워버려. 이쪽이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저쪽에 있다 보니까 자꾸 저쪽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권리는 양상대포. 두 번째는 우리가 누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육하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누구에게 상대방. 다시 한번 누구에게. 이런 걸 물어봐. 네 번째는 무엇을 대상을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뭘 물어봐. 언제.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이제 이건 쭉 나오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리고 7번은 어떻게, how. 육하원칙 나온다고, 어떻게. 야, 정말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8번은 어떤 권리 행사할 때 행사상 제한 사유를 물어봐요. 이렇게 행사상 제한 사유. 그 다음 8번, 이제 행사 효과. 마지막으로 권리가 2개 생기면 2개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경합을 물어본다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우리 시험에서 취소권자를 물어보는데 취소권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140조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착 사강과 그 대리인 또는 뭐만이 그러니까 승계인만이. 그래서 앞으로 조문 해석할 때 또는 나오면 거기다가 얼른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조문에. 그러니까 또는 보여 안 보여? 하여튼 아무거나 해. 그러다 그 자리에다 해놓고 여기 봐. 여기 부산댁을 좀 보라고. 대구댁이구나. 대구댁. 대구댁처럼 쓰라고 그러지 않았어. 대구라고 그랬지 집이? 대구. 자, 이제 책을 한번 봐. 다 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시작.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해서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 그 대리인 또는 동그라미 쳐. 또는에다가. 그럼 또는 그러면 이제 항상 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른다. A 또는 B 많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크게 조문이 A 또는 B 많이. 그러면 A 또는 B 많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 말이야. 다시 한번 A 또는 B 많이. 그랬지? 근데 앞에는 A 또는 앞에가 다 같이 재착 사강, 대또 승 많이. 이렇게 돼 있어. 취소권자를 공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와 그 대리인 이렇게 있잖아. 제한 능력자와 그 대리인 또는 누구만 승계인만이. 승계인에는 상속인이 있었지? 상속인은 취소권만 승계해. 포괄적으로 승계해. 상속은 우리 포괄 승계인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다른 상속은 포괄적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그래서 승계인에는 포괄 승계인이 있고, 포괄 승계인이 누구냐면 상속인이요. 포괄 승계인이 누구?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매매해 놓으시고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취소한다는 거예요. 상속인이. 그러면 여기서 갑이 여기서 을과 매매했는데 여기서 제착 사강이야. 그럼 여기서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잘 들어. 갑이 해놓고 죽으면 상속인이 있어.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했다. 다음 중 취소권자를 골라라. 사망했대. 갑 또는 갑 다시요, 갑 다시만이요. 응? 갑은 할 수 있어? 갑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라져 빨리.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취소하냐? 저렇게 깝깝한 사람도 많아. 죽은 사람도 취소해? 그래서 따른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취소 못해. 그래서 이 또는이란 말만 들어간다고. 중요한 것이야. 다시 한번 또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누구만? 상속인만. 따른다. 상속인만. 아셨지? 그 물어보면 그거 엄청 쉽잖아. 거기다가 야, 내 생각에는 죽은 사람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어디 이제 승계인에 여기다 하나 써놓으면 특정 승계인이 있는데 특정 승계인이 여기 취소권이 어려워. 여러분들 취소해서 여러분들 민법에서 취소와 해제를 해결해 놓으면 민법이 정복이 돼. 그래서 취소권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봐.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양도가 뭐냐면 따른다. 양도. 의사표시로 권리를 넘기는 짓. 다시 시작. 의사표시로 권리를 넘기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 다시 한다. 의사표시로 권리를 넘기는 것을 따른다. 이전한다. 그래서 의사표시로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양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취소권도 양도할 수 있다. 있어. 근데 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종류 중에서도 나중에 배워. 다 같이 종된 권리. 그 종된 권리는 즉 뭔 얘기냐면 이제 걱정 말어. 종이다 이 말이 있으면 종 그러면 그의 전제로 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 주된 권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형성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어? 주와 함께. 여러분 형성권은 주와 함께. 다시 시작. 주와 함께 양도해야지. 취소권만 너 사가라 그럴 수는 없어. 야, 취소권만 너 사갈래? 미친놈이야 그거. 그래서 따른다. 취소권만. 특정 승계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취소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면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누구냐면 특정 승계인이 이렇게 써놓으면 돼. 다 계약인수인.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놓고 한 장 넘겨보셔야 돼. 해설해 줄 테니까. 144페이지 갔더니 양가로 4번 나오지 지금? 승계인 보였나? 자, 읽어본다. 제한능력자 또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로부터 그 법적 지위, 즉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도 취소할 수 있다.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을 모두 포함하지만, 자, 지금부터 밑줄 그으셔.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권만 아까 내가 야, 너 취소권만 사가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지금. 취소권만 팔 수는 없다. 법적 지위를 함께 양도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참 여기 봐. 갑이 의뢰 사기에 의해서 의뢰 사기에 걸려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에 갑이 소유자라고 건물 소유자인데 사기에 걸려서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요즘에 뭐 전세권 설정 있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줬어. 갑이 사기에 걸려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줬다고.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갑이 사기에 걸려서 했으므로 이것을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이라고 그래. 전세권 설정 계약을. 그러면 갑이 지금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갑에게는 취소권이 있음 없음? 있어. 그래서 갑이 취소권만 팔아먹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을의 사기에 걸려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주고 나중에 이 건물을 병에게 팔아. 건물을 병에게 팔면 병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도 넘겨받았지. 건물을 사다 보니까 다시 해. 쉬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지 말고 하자고. 을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어. 전세권. 갑이 을에게 전세권 알지? 네. 그리고는 건물을 팔았다고. 그러면 계약이 만료되면 누가 전세금을 반환해 줍니까? 현재 소유자가 반환해 줘. 원래 팔아먹은 사람이 반환해 줘. 진짜지? 네. 그러면 전세권 존속 기간 동안에 건물을 사면 전세권은 끝나는 거예요. 전세권 계약이 이어받은 거예요. 진짜지? 네. 여기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인수했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누가 반환해 줘야 돼? 원래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는 원래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인수했어 안 했어? 진짜요? 네. 그럼 그 계약이 취소할 수 있었음 없었음? 있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 사람이 인수했지. 네. 그래서 취소권도 따라왔다 그 말이야.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수하다 보니까 취소권도 따라왔어. 그러니까 취소권만 살 수는 없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인수하게 되면 거기에 취소권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지 취소권만 특정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해? 네. 어디 다시 물어봐. 지금 이 사실관계를 아셨나? 갑이 을의 사기에 걸려서 자기 소유하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해주고 건물을 팔아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자, 취소권자는 갑 또는 병이 을에게 취소해? 병만이 취소해? 응?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네? 따라한다. 병만이. 이 만이가 중요하다니까. 막 돌리는 병만이 아니다.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 따라서 A 또는 B가 B만이 3년 전에는 이 조문이 3년 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 자, 조문 봐. 143페이지 조문 봐. 대리인 또는 승계인 만이 나왔지? 근데 3년 전에는 법이 만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야, 법조문에. 근데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만자를 다시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게. 다시 한다. 취소권, 특정 승계인이 이렇게 취소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러면, 금방, 갑이 을의 사기에 걸려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후 병에게 건물을 팔았을 때, 취소권이 있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갑도 취소할 수 있다 해버리면 문제가 생겼지.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취소한다 했더니 A도 이 사람도 하고 이 사람도 하는 것처럼 해석을 여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을 붙여버렸어? 따른다. 온니. 라는 말을 붙였던 거예요. 온니라는 말을.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은 두 사람 다여 승계인만이 해.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취소하냐고. 포괄 승계인은 취소하지.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고 특정 승계인은 특정한 전세권 설정 계약만 인수한 사람을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A 또는 B만 요거 주의하시면 돼. 이해하셨나?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실력이 쌓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므로 취소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이게 머릿속에 담아도. 따라서 형성권만 종된 권리이니 종은 주와 함께 이런 생각을 해주면 점점 실력이 쌓여진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력이 동반되지 않는 단기 암기는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해력이 조금씩 동반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득시킬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할 만큼 안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씩 언급하고 갈 테니까 언젠가 완성될 때가 오겠지. 취소권은 무슨 권리라고? 형성권. 이제 앞으로 형성권 많이 나오거든. 그럼 형성권만 나오면 다시 종이다. 주와 함께. 이렇게 하면 돼. 자, 다시 앞으로 가보자. 자, 144페이지에. 그럼 우리 시험은 여기서 특정 승계인을 물어본다고 하는 시험이 나오면 진짜 어려운 시험이 돼. 그래서 이 특정 승계인에게 취소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은 다른 자격점에서는 많이 나왔다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내버리면 우수수 떨어지니까 바로 내년이 그런 기회야, 내년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물어볼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줬잖아, 다 같이. 다 계약 인수인. 두 사람 다여 인수인만이요. 취소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오늘은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럼 중개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대리인을 물어봐, 대리인을. 위로 가봐, 위로 대리인. 자, 대리인. 양가로 3번 대리인 나오나? 거기서 두 번째 줄로 간다. 두 번째 줄에 법정 대리인 동그라미 쳐봐. 법정 대리인. 그리고 다마 임의대리 나오지? 임의대리 동그라미 쳐보셔. 지금 교재 어디 오고 있냐면 144페이지 오고 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대리를 배웠는데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의사표시하면 대리인이 책임집니까? 본인이 책임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했으면 대리인은 할 일이 없어 더. 그 사람을 우리는 임의대리라고 그래. 그러므로 임의대리인이 사기당했어도 취소권은 없다 하시면 돼. 자, 이거 본다. 이 대리인의 재착 사강과 대또 승만이 했을 때 취소권이 있는 대리인은 임대거써 법대거써 법정 대리인을 가리킨다 그 말이야 이게. 이해하셨나?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면 끝나버려 이렇게. 다시 하자. 임의 대리인은 무슨 얘기냐면 갑이 또 임대도 모른가 봐 눈빛이.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을 법정 대리라고 그래. 법률 행위로 의해서 인정되는 대리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뭐 저렇게 멍청할까? 다시 법정. 네 이름도 모르냐? 수인이라고 했다면 원체 성질이 더러우니까 아버지가 수인이라고 한 거예요. 참고 살아라 이렇게. 인내하고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이름과 똑같아 민법은. 다시 법정 대리. 여기 성립 원인의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우리는 법률행위 배우잖아 지금. 그럼 법률행위로 인정되면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서 인정되면 법정 대리. 언젠가 알 때가 오겠지. 그래서 대리인은 의사표시하게 되면 따라서 임의대리인은 의사표시하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 해버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격은 언젠가 터득하겠지. 갑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그랬어. 그럼 토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면 요 을은 법대요 임대요? 그래 임의대리 아니야. 부탁받은 사람을. 그러면 이 을이 병과 갑의 이름으로 매매해서 갑의 땅을 매도인 해서 매매했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일 있어 없어? 끝났어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이 매매 계약을 나중에 취소한다고 하면 취소. 들어봐. 상대방이 취소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취소해서 을에게 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그걸 아니까. 자, 여기 본다. 임의 대리인은 계약했으면 그 계약에 대하여 강의할 때 그 계약 이렇게 내가 강조해 주잖아. 이거 공부할 때는 정관사 도 이런 거 영어과 나온 사람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다른 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은 끝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을은
갑의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끝났은 게 이 계약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다. 그래서 다른 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 있다 없다. 오늘 그것만 공부해. 너무나도 수준 높은 거 오면 환불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러죠. 공부를 내가 실력 있는 것처럼 강의하는 순간 도망갈 위험이 많아. 그러잖아. 괜히 형성권에다가 종den권리 어쩌고 하는 순간 야 이거 마음 자세가 고개를 흔들어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야 돼. 이거 특정 승객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데 근데 대리는 배워왔지.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라고. 다른 임대는 의사표시 했으면 할 일이 없다. 근데 법정 대리는 의사표시는 끝까지 책임져야 돼. 따른다. 법대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법대는 자기가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하면 취소권도 해야 돼. 이렇게 법정 대리인은. 그런데 이렇게 한다. 자, 여보다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이때 다음 중 이렇게 물어봐.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하면 누구 골라야 돼? 빨리 임대 이렇게 골라버려. 그거 하나만 나오니까 지금은. 그럼 9월 달에는 요거 특정 승객을 알고 가셔야 돼. 9월 달에는 다음 중 취소권이 없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법대 골라야 돼? 임대 골라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 나와서 5개 중에서 임대 고르면 만족스럽잖아. 갈 때 그런 자세로 가면 돼. 그런 자세로. 그래서 취소권 물어보면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는 대리인에는 임대는 취소권, 임의 대리인은 있음 없음? 없음. 법대는 있다. 이렇게 하나 외워놓고 그냥 그것은 너무나 얄팍한 지식이므로 자 외워봐. 다시 대또 승만이 이거 꼭 외워야 돼. 제착사강과 대또. 제일 중요한 표현이 어디라고 그랬어? 대여 또는이요. 또는이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게 문제를 나중에 해결해 갈 때. 앞으로 미시나 또는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눈여겨서 공부해 줘야 돼. 다 같이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그러면 죽은 사람도 해, 상속인만 해. 취소권은 특정 승계인만 취소한다. 그러면 OX. O. 특정 승계인만 해야지. 앞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승계인만이. 다시 A 또는 B만이. 그러면 A도 해, B만 해야 돼. A만 하든가 B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 말이야. A 또는 B만이 그러면 A만 하든가 B만 하든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공부가 돼? 제일 어려워 이게 취소해서 다 같이 제착사강과 대또 승만이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여기 한번 막 갑이 제한능력자가 을과 매매를 했는데 자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제한능력자 갑에게서 2번 등기 원인은 매매로 해서 을에게 넘어갔고 3번 을이 매매를 통해서 병에게 넘어갔어. 근데 갑이 제한능력자라고. 그럼 취소는 갑이 할 텐데 취소는 을에게 해야 되겠어? 병에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이제 병에게 하면 한 장 넘겨봐 이제 보자. 취소의 상대방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어디 있어? 144페이지에 양가로 밑에서 2번을 봐. 취소의 상대방. 밑에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본다. 취소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누구에 대하여? 그래서 이 취소는 을에게만 해. 병에게도 할 수 있어. 을에게만 해야 한다는 거. 을에게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한다. 계약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라서 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런 걸 취소나 취인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거든.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기능은 계약의 효력을 좌우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계약이 4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좌우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른다. 맺은 계약을 맺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맺지 않았으면 따른다. 맺을 자.
맺었으면 누구에게? 맺은 자. 그럼 이 사람은 갑이 직접 우리에게 계약을 맺었어, 안 맺었어? 맺은 자에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취소는 자기 매매를 취소해, 남의 매매를 취소해. 그러지, 자기 매매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자기와 계약을 한 사람과 취소한다고. 그래서 취소는 맺은 자에게 해야 되겠어? 전득자에게 해야 되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팔았지?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시험에서는 다른 양도인, 양수인.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양도인에게.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다른 양도인, 맺은 자, 상대방. 자, 거기다가 취소의 상대방 메모에 2번에다가 취소의 상대방에다 메모 오른쪽에.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맺은 자에게 해야 돼. 맺은 자. 맺은 자요, 전득자요? 맺은 자. 그럼 이 맺은 자는 결국은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이지, 맺은 자는. 그리고 전득자나 양수인은 취소권자요,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그래서 맺은 자에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대또 승만이 맺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맺은 자에게.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냐면 취소권자와 법률관계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거지. 그래서 취소의 대상은 모든 법률행위야, 이렇게. 그래서 제착 4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전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여기서 어째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해제와 비교해서 공부할 때가 나오는데, 해제는 여기서 취소와 해제를 구별하라 그러면 해제의 대상은 아까 해제라고 하는 것은 소급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그랬지. 그 해제는 계약법에서 나와. 해제는 어디서 나와? 여러분은 참고로 저 뒤에 한번 가보자. 페이지 계약 총칙을 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거 다 뒤에다 여기 이거 있는데 뒤에 페딱지 있으니까 붙여. 없구나. 요 뒤에 보면 여기 있으니까 갖다가 붙이라고. 이런 거 책 좋은 거니까 그거 붙이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계약법 보면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계약 총칙의 467페이지 펴보셔. 자, 여러분 미안한데 페이지 몇 페이지 펴냐면 428페이지를 펴봐. 428페이지. 428페이지 펴봤더니 앞에 다 이제 계약법. 계약법 소개. 계약법 소개 지금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교재 467페이지 펴보셔. 467페이지. 그럼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면 자, 여러분들 책에 468페이지를 펴보셔. 한 장 넘겨봐. 468페이지 펴봤더니 위에 심화에 해제와 취소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지금 그것들을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해결할 수는 없고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법률행위에서 배웠어? 계약에서 배웠어? 지금 아까 보니까 해제는 어디에서 나왔어? 계약에서 나오잖아. 계약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상황으로 해결해보라는 거야. 따른데 해제는 해제의 대상은 모든 법률행위요, 계약만이요. 그렇게 해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다시 해제의 대상은 계약뿐이다. 근데 해제의 대상은 계약도 유효인 계약이야. 유효인 계약.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구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취소하는가에 대하여 취소의 대상은 따른다. 모든 법률행위.
법률행위 속에는 계약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 단독행위도 있었잖아. 다시 계약, 단독행위. 다시 한다.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다시 한번 단독행위, 계약 두 개 있었어. 우리 처음에 배울 때. 맞아? 근데 취소의 대상은 계약만 취소해,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 취소의 대상은 법률행위라고 돼 있은 게 괜찮아. 여러분들 페이지에 33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33페이지. 빨리 펴. 33페이지. 33페이지에 법률행위의 종류 나오지? 그거 빨리 펴봐. 33페이지. 우측 하단에 제2절 읽어본다. 다리.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보지 마라.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다. 그런데 해제는 단독행위도 해제, 계약만 해제. 이제 구별하시겠지? 지금은 몰라도 된다는 거야. 아,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한다 그 말은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단독행위도. 따라서 취소의 대상은 계약만 취소해, 단독행위도 취소해. 그러면 나중에 따른다. 취소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오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어. 내가 취소 안 해야 되는데 옆에서 권총 들고 너 취소 안 하면 죽여? 따른다. 강박에 의한 취소는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뭔 얘기냐면 협박에 의해서 취소했어. 협박에 의해서. 그럼 협박에 의해서 강박에 의해서 취소했으면 요 강박에 의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취소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도 해제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해제는 계약만 해제하는 거니까. 따른다. 해제는 계약만, 취소는 모든 행위를.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은 제한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취소는 법률행위에서 나오고 해제는 아까 책을 쭉 넘겨보니까 어디서 나왔어? 계약에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 내년 9살 먹으면 다 아는구나 하시면 돼. 9살 먹으면. 자, 쉬었다 합시다.